예, 안녕하세요. 신진대사 신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028 대학 입시에 대한 대략적인 시한이 10월 10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한 거를 보니까 역시 그 뜸을 많이 들여서 그러는지 상당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서 이 대입 전형을 이렇게 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28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 사항을 좀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제도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학부모의 시각. 네. 그죠? 근데 학부모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하고, 어떤 학부모는 교과를 원하고, 또 어떤 학부모는 수능을 원하고, 다 다른 방식으로 어떤 부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 과정이 다르고, 학교가 생각하는 교육 과정이 다르고, 대입제도가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생각하는, 학부모가 생각하는 대입제도 다르고, 또 교육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또 달라서 만들어 놓고 나면 아글아글 하죠. 예, 방송에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개인에 따라 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신교장 선생님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 아니다. 저는 그래도 긍정 쪽에 서 있어요. 일단 학교 내신을 지금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어느 정도 낮췄고, 또 무조건 다 절대평가나 이렇게 성취평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상당히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학교든 A를 많이 줄 거거든요. 네, 예, 내신 퍼주기다, 내신 부풀리기다.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제 이렇게 3단계 상대평가든 5단계 상대평가든 3단계 평가든 5단계 평가든 상대평가를 해야만이 선생님들이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숙제. 예.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수능을 그냥 공통과목만 출제한다는 것도 잘 됐다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60% 내지 70% 정도는 긍정을 한다. 예. 긍정이 더 많다. 네. 네. 저도 어떤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수능 개편을 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본다. 똑같네. 사회과학을 본다. 근데 이게 이제 사회과학을 사회를 선택하고 두 과목, 과학을 선택하고 두 과목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는 사회과목 합쳐가지고 17과목 중에서 두 과목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본다, 공통으로. 근데 이게 크게 달라진 거죠. 제외국어 한문 있는데, 제외국어 한문 그대로인데, 혹시 여기에다가 심화수학 과목, 미적분투와 기하가 들어가 있는 30분짜리 절대평가 과목을 하나 넣겠다. 여전히 검토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능 개편안의 특징을 보면 국어는 공통을 보는데, 지금은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니까 언어가 선택 과목인데, 합법과 언어라는 과목에 언어가 필수가 되거든요. 예. 이 언어가 문법이에요. 학생들이 참 싫어하죠? 싫어하는 학생들은 참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필수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수학은 현재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해서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이 절반이 넘어서는 시점이 됐는데, 그것이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미적은 미적 2잖아요. 네. 그게 없어졌다. 네. 문과 수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는 똑같습니다. 그다음 한국사 똑같고요. 그다음 사회과학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성적 산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내신 얘기를 하면,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데 교과 성적이죠. 네. 교과 성적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발표된 것은요, 1학년 과목은 9등급제에다가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 이게 있었어요. 네.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선택 과목의 경우 외는 뭐 성취평가제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과목을 원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성취도가 있습니다. 성취도도 있고 ABC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5등급이 있는데 현재는 이게 9등급이죠. 네. 현재도 성취도는 있는데 대학에서 사용하지 않죠. 네. 대학에 주지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통계 정보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있고요.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통 과목에 1학년 때 국어를 들었어요. 1학년 때 국어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럼 1학년 때 국어 과목을 들어서 원점수가 있습니다. 90점 맞았습니다. 성취도가 A예요. 석차 등급은 이 학교가 90점 맞았는데도 석차 등급이 2등급일 수도 있어요. 10% 밖에 네. 나가서. 네. 99부터 91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2등급이야 그럴 수 있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있습니다.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앞에 A, B, C, D, E에 대한 분포죠. 등급에 대한 분포가 아니고. 그래서 이 학교는 A 맞은 학생이 90점 이상 20%야. 이렇게 비율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가 있습니다. 과목 평균은 이 학생 90점 맞았는데 평균이 70이야. 뭐 이렇게 평균이 나올 거고, 그리고 수강자 수가 공통 과목이니까 공통 과목은 다 같이 들어서 그 학교 학생 수 전체겠죠. 200명짜리 학교라면 200명이야. 이렇게 될 거고요. 선택 과목은 선택 과목별로 듣는 학생, 안 듣는 학생이 있으니까 수강자 수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보니까 수강자 수가 계속 똑같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 학교가 조정을 했구나. 그죠? 선택을 못 하도록 만들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매니아들만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물리학이야. 그러면 물리학 좋아하는 애들만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전교생이 다 물리를 듣도록 필수로 만들어둬 가지고 선택 다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했겠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뭐 1등급 맞기가 좀 더 쉬워지죠. 네. 모집단이 커지니까. 그래가지고 등급을 주는데 1등급 10%, 2등급까지 누적 34%. 그래서 현재 1, 2, 3등급 정도까지가 이제 2등급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등급 안에는 누적 66%니까 5등급까지가 거의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1등급은 1, 2등급이 되고 2등급은 뭐 3등급과 4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그다음 체육예술 과학탐구 실험 교양 과목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산출하지 않고 그리고 교양 과목은 패스 페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그 뒤에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 정시 비율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정시는 수능으로 뽑잖아요. 그런데 수능을 어떻게 바꾸든 간에 수능으로 안 뽑으면 그러면 수능의 위력이라는 게 적어지는 건데 그런데 정시 비율은 안정적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뽑겠다. 근데 현재와 동일하다는 건 상위 16개 대학이 있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16개 대학은 정시 40%를 뽑아라.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의 평균은 한 35% 정도 됩니다. 정시에. 40%가 안 되는 학교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서영고, 서성한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건국대, 동국대 이 수준까지는 40%를 뽑으세요인데 앞으로도 그건 40%를 뽑아라. 그러니까 정시의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정시의문이 열려 있으니까 수능이 중요해진다. 수능은 변한 게 없다. 단지 과목이 줄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정도가 바뀐 얘기고요. 다른 구체적인 얘기들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얘기들은 다음 장면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학에서 이제 뭐 탐구에서요. 지금 말하는 사회탐구 1이 있고 2학기 때면 사회탐구 2가 있고 과학도 과학탐구 2 했던 그럴 때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돼요. 통합과학도 책이 2권이거든요. 통합사회도 2권이고 사실은 그게 책이 4권으로 늘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수능에서 문과든 이과든 뭐 사회나 과학을 갖다 전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능 범위가 줄어든 게 아니라 공부할 양은 더 늘어났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더 늘어났다.
저는 훨씬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능의 변별력이 더 커졌다. 예, 그리고 또 내신 변별력은 5등급인데 수능 변별력은 9등급이니까 그래서 이번 수능은 더 강화되고 내신 평가는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는데 예시 문제를 내년 하반기쯤에 네,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봐야지 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그 아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것도 아니고 성취 기준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네. 거기서 9등급으로 가를 수 있는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매년 낼 수가 있을 걸까? 매년 낼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만들었거든요. 그전에도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있었죠. 예. 근데 그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유게가 제일 높은 과목이었어요. 예. 3학년 때 하라는 건데 그냥 학교가 1학년 때나 2학년 때 하고 말았죠.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서부터 나온 이야기는 융합형 인재 때문에 나온 것이고 네. 이 과목을 만들면서 실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 수능에다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반영을 못했죠.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가 뭐냐면 1학년 때 배운 걸 3학년 때 가서 시험을 보면 그 뒤로 사회를 많이 한 학생과 과학을 많이 한 학생이 있는데 유불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아마 예시 문제를 만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얼마나 학생들이 사회나 과학을 둘 다 골고루 할까. 결국 중요한 문제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놓지 말고 봐둬라. 네, 그런 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에 보면 문이과 수능이 같아가지고 외고에서도 의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외고에서 의대 갈 수 있는 게 2008년 정도에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앞으로는 외고에서도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대학께서 2028 입시를 어떻게 뭐 이렇게 자기들이 치르겠다 이런 전형안이 대학 전형안이 안 나와서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뭐 어떤 대학이 수능만 보겠다 지금처럼 뭐 그런 대학이 있을 때 어떤 외고 졸업생이 수능을 잘 봐가지고 뭐 점수가 뭐 거의 만점이에요. 그러면은 의대 가고 싶으면 가겠죠. 근데 이제 의대 가려고 외고 가진 않죠. 뭐 가다 아랍어를 갖다 일주일에 8시간씩 배우고 뭐 영어를 갖다 또 4시간 뭐 아니면은 8시간씩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 전공업 때문에 외고에서 의대 준비하는 거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진짜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고 나와야지 의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요사이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연대의대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여기서 인턴도 아니고서 바로 미국 가가지고 미국 의사 시험 합격해서 이번 UCLA 그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병원인데 그 병원 전임 교수가 됐거든요.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 미국 대학병원에서 의사하는 것이 또 꿈이거든요. 연봉 전공에 따라서 연봉도 굉장히 좋고 또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의사, 교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배우가 좀 다르거든요. 연구비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좋은 연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서 외국 나온 학생들 의대 많이 가서 미국 의사로 진출해서 미국에서 좀 훌륭한 의사가 돼서 노벨상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절대로 외고를 가면 안 되겠죠. 그건 어렵죠. 불리하죠. 아무래도. 이유는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이나 돼야지 대학에서 우리는 이렇게 뽑겠다는 걸 발표하잖아요. 근데 외고 갔는데 교과 평가를 하겠다 서울대처럼 그렇게 나오면 뭐 절대 안 되죠. 지원도 못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 계열 적합성에 맞지 않아서 외고를 갈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외고 의대를 가려면 외고를 가면 안 되고 이공계 가려고 한다면 외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과 수능이 같아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문이과 수능이 통합되어 있을 때가
1994년도 수능 딱 한 번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과 수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공계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다는데 그 당시에 영재학교도 없었거든요. 예. 한국과학영재고가 생긴 게 2004년 예, 과학고에서 맞습니다. 전환한 거고 과학고도 몇 개 없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합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28개. 예, 영재가 8개. 예, 과학고등학교 3,000명 20개. 가까운 학생들이 네. 거기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쨌든 그 깊이 있게 배우고 네.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수학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종합 전형으로 뽑는다. 그리고 대학에 예전에 없었던 입학사정관이 생겼다. 네. 그래서 수능에 안 봐도 학생들이 공부 안 할 수 없게 만든다. 예.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 안 할 거야라는 건 기우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의대 쏠림 때문에 공대 가는 애들의 학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네, 하는데 네, 그게 네. 언제부터냐면 IMF 때부터죠. 예. 2000년대 초반. 그래서 공대에서 계속 이공계 인재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 이공계 인재가 없어요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 같다. 네. 그럼 어떡하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데리고 가르치면 되지. 굳이 뭐 고등학교 때 잘해야만 되냐. 의지가 더 있는 학생들을 뽑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어 수학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엄청 커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범위는 과목 수는 줄었잖아요. 영향력 커질까요? 글쎄요, 뭐 수학도 어찌 보면은 학습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할 수 있던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 2도 이제 그게 나중에 뭐 절대평가로다가 선택 과목으로 간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글쎄 몇 문제 기껏해야 한 뭐 10문제 정도 출제될 텐데 그거 가지고서 실력이 있다 없다 볼 수는 없는 거고 국어도 문법까지 이제 포함된 시험이니까 어쩌면 국어는 약간 범위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좀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 내용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과학1이나 과학2를 반영하던 것보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어는 20% 반영하는데 과학은 30%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0%로 그냥 놔두기가 연세대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내년에 통합과학이라든지 통합사회 시범 문제가 예시 문제가 나오면은 대학에서 이제 면밀히 그 예시 문제를 보고 나중에 그 비율을 정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대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한 뭐 50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수능이 어려워지든 쉬워지든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또 교과 전형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커질까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대학은 뭐 상위 15개 대학? 뭐 많이 해봐야 뭐 거점국립대 수준까지 뭐 그런 정도잖아요. 뭐 그래봤자 상위 한 20 몇 개 대학밖에 안 되고. 그죠. 예. 그 정원이 거의 한 2, 3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을 골라낼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가? 예. 그 안에서 뭐 의대생들의 지원자를 골라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내지 않겠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안 내면 동점자가 많아질 거고 그래도 변별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 몇 개 내겠다. 그러면 사실 쉽게 내겠다는 말은 그냥 허구에 허언에 불과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원래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그게 국어였든 수학이었든 뭐 과학이었든 수능은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실제로 수능 감독을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80분 동안에 국어 45문제인데 그 45문제 페이지 수가 16페이지나 되거든요. 그 16페이지에서 45문제를 80분 동안에 푼다 이거 굉장히 그 시간이 촉박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문제 어렵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뭐 평균이 많이 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시간 걸리는 문제가 몇 문제가 들어있느냐 이 가지고 변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험은 안 낸다고 해가지고 수능이 쉬워진다라는 거는 좀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현재 의대를 가는 학생들을 염두에 두면 그 학생들이 수학은 거의 다 맞죠. 하나 틀리거나. 하나 틀리거나 뭐 그렇죠. 근데 수완수투 확통해서 문제를 내면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맞을까요? 그거 쉽지 않은 모를 일이죠. 예, 모를 일이죠. 그러므로 예. 수학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커질지 아니면 좀 무뎌질지 하는 것들은 시험을 봐봐야 한다. 예, 얼마나 어렵게 출제됐냐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완수투 문제가 쉽다면 쉬운 거지만 네, 그러나 현대는 뭐 미적분야나 확통보다 수완수투 문제가 어렵다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변별이 거기서 난다고. 예, 영향력은 그 해 난이도에서 나오는 거지. 예, 지금 뭐 범위가 넓어졌다 아니면 범위가 좁아졌다 가지고서 영향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심화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된다면 반드시 선택을 할까요? 대학에서 지정해주는 대학이 몇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심화 선택을 보게 된다면 근데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이게 수학을 우리나라 수험생이 만약 40만 명 있다면은 39만 5천 명은 수학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심화 수학 선택 과목을 넣으라 이거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이거 만약에 선택 과목으로 된다면 뭐 응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선택 과목으로 되는 것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적투를 수능 방식으로 배우는 건 사실 의미가 좀 적거든요. 예, 그래서 심화 수학 과목은 두고 보자. 공청회를 거치면서 뭐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심화 수학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미적2 과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런 미적2라든지 물리2 같은 거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학점을 놓치니까 이러다가 이거 뭐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재수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의외로 했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선택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사회과학은 더 어려워지나요? 이과 학생들이 사회까지 공부해야 되고 문과 학생들이 어려운 과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고등학교 현재 이제 1학년 들어갈 학생인데 얘들한테 이제 사회도 중요해지니까 사회도 조금 선행을 해서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 이런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통합사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사회든 과학이든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개념을 깨우쳐야 되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다 가지고서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배우는 것보다는 하여튼 뭐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좀 그 개념을 잘 이해해서 고등학교 온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학군지 학생들이 대체로 수학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독서를 안 하고 국어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국어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학생들이 특히 사회과학도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사회과학 기초가 4학년 때부터 생기거든요.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손 놨다가 중학교 왔는데 또 계속해서 손 놓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고등학교 와가지고 통합과 공부해야 되는데 어렵지만 만약에 학생이 꾸준히 모든 과목들을 잘 해왔다면 그렇다면 크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시 문제가 나올 때까지 두고 봐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지금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비문학에서 그 사회지문이라든지 과학지문, 경제지문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이 통합사회라든지 통합과학에서.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를 출제하면은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독해 속도가 늦은 애들은 무조건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시 문제를 보고서 공부 방향을 갖다가 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이면 나온다고 아니 중3 때 나오는 거니까 네. 아마 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